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이제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남은 공모주가 전부 스펙들 뿐이에요. 지루한 시간이 좀 길게 이어질 것 같은데 스펙이 요즘에 힘을 영 못 쓴다고 해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으면 조금 섭섭하니까 간단히 교보 스펙 11호하고 하이 스펙 7호 두 가지 내용 한꺼번에 한번 살펴보고요. 수요 예측 결과 나온 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보 11호 스펙인데요. 발기는 솔리드원 인베스트, BNB 자산운용, YG 인베스트먼트, 솔트룩스 벤처스예요. 다 조금 생소하죠. 솔리드원 인베스트가 지분율 83.33%로 가장 높은데 저는 처음 듣거든요. 근데 검색을 해봐도 나오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솔트룩스 벤처스는 솔트룩스가 AI와 빅데이터 산업 조성을 위해서 설립한 투자 전문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스펙은 조금 AI나 빅데이터 기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임원진의 M&A와 IPO 관련 경력도 살펴봤는데 이규현 대표이사는 하이 제1호 스펙 합병에 참여한 이력이 있었고요. 김현준 기타 비상무이사하고 배상희 사회이사는요. 교보 스펙들 합병 자문이나 감사로 참여한 이력이 보이기는 합니다. 네, 다음 교보증권의 스펙 리스트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9개 스펙을 상장시켰는데요. 그 중에서 교보 5호 스펙 하나가 상장 폐지됐어요. 나무기술하고 합병을 추진하다가 실패했는데 그래도 바로 다음에 상장한 교보 BNK 스펙이 나무기술하고 합병을 재추진했고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합병 성사율은 조금 높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면 교보 9호 스펙이 2019년 10월에 상장을 했거든요. 이미 지금 2년하고도 2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합병 대상을 찾아야 하는 기한이 2년 6개월이니까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잠잠하죠. 네, 그리고 교보증권은 우리가 수많은 IPO에 참여를 했지만 한 번도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도 교보증권의 계좌는 없습니다. IPO 쪽에서는 실적을 거의 내지 못하는 증권사 중에 하나인데 그나마 2014년 이후에 IPO를 맡은 기업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가 스펙 합병이었어요. 스펙이 전체 주간 실적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만큼 교보증권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더욱이 스펙 합병에 포커싱을 맞추고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스펙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호 스펙이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아쉽습니다. 네, 그렇고요. 만약에 3년 뒤에 11호 스펙이 그냥 해산하게 된다면 한 주당 지금 예상 금액은 2,048원 정도입니다. 이자율 0.8%를 가정했네요. 이 정도를 체크를 하시고요. 공모 개요 넘어가서 보시면 총 420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 규모는 그래서 84억 원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한번 쭉 보시고 균등 배정 방식이요. 투자 설명서상에는 전원 균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차 전화를 한번 하고 콜백을 부탁드렸는데 아직 답변은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2021년부터 균등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교보증권이 2021년에 IPO를 진행한 사례가 한 건도 없어서 제 선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익 예측 경쟁률은 795.83대 1을 기록했는데 쭉 보면 최근 스펙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큰 기대를 안 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신청 가격 분포표는 의미 없고요. 공모가 2,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확약을 신청한 기관이 없다는 걸까? 아니면 확약 신청을 아예 안 받은 걸까? 교보 8호, 9호, 10호를 찾아보니까 확약을 신청한 기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따로 기재를 한 거 보니까요. 아예 신청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콜백이 안 오네요. 지금 6시 57분이 넘어가는데 틀린 것 같아요. 답변 받기는. 아무튼 쭉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다지 끌리는 스펙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이 제7호 스펙을 볼까요? 발기인은 호스퀘어 파트너스예요. 참 못 들어본 인베스트 파트너스들 진짜 많네요.
아무튼 검색을 해보니까 1년차 투자 자문사더라고요. 현재 코넥스 이전 상장 작업을 자문 중인 건이 하나 있고 이 밖에는 하이투자증권과의 이번 협업이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2020년까지 별도 매출이 없다고 하고요. 여기도 발기인이 그닥 믿을만하지가 않네요. 발기인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리고 임원들의 M&A와 IPO 관련 경력이 투자 설명서상에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김은겸 기타 비상무 이사가 하나금융투자 IPO실에 있었으니까 아마 하나금융투자에서 관련 경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하이투자증권의 스펙 리스트를 보시면 총 6개 스펙을 상장시켰는데 그중에 4개는 합병에 성공을 했고요. 5호하고 6호는 현재 대상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근데 5호 스펙은 2019년 12월에 상장을 했으니까 지금이 딱 2년 되는 시점이잖아요. 6개월 이내에,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합병 대상을 찾아야 한다는 거. 어찌 보니까 교보증권하고 참 비슷한 상황이네요. 해산시 한 주당 지급 예상 금액도 교보증권하고 똑같아요. 이자율 0.8%를 가정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공모기호 보시면 총 500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 규모는 100억 원 되겠죠. 나머지 체크하시고 상장은 12월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균등 배정 방식이 전원 균등이에요. 그래서 하이 제6호 스펙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실제로 전원 균등 방식으로 배정이 됐더라고요. 균등에 배정된 수량이 50%를 넘어갔고 그만큼 비례 수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잘 감안해서 선택해야겠네요. 그리고 수요 예측 경쟁률은 870.87 대 1을 기록했는데요. 다른 스펙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고 교보 11호 스펙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가격 분포표도 2,000원에 전부 다 적어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따로 안 받았더라고요. 어찌 이렇게 비슷할까요? 그래서 굳이 비교 우위를 한번 따져볼까 싶어서 비교해보기는 했는데 발기인이 조금 생소했던 부분 그리고 이전에 스펙, 합병 성사율 이런 게 다 비슷했고요. 수요 예측 경쟁률마저도 비슷하고 의무부유 확약 없는 것도 똑같고 유통가능 금액은 교보 11호 스펙이 조금 더 낮습니다. 우위를 따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청약을 한다면 둘 중에 그냥 경쟁률 낮은 것을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들 아시죠? 최근에 스펙주들의 기대 수익률 3에서 5% 정도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렇다면 토스 파킹 이자를 과연 이길 수 있는지 꼭 비교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교보 10호, 9호 스펙, 하이 제6호, 5호 스펙 가격도 참고하시라고 적어두기는 했는데요. 대신 밸런스 제11호 스펙 때도 10호가 2,180원이라서 5%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며칠째 지금 상장 후에 2,080원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요즘은 5% 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배정 물량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은 105만 주가 배정이 됐는데 균등 배정 물량은 52만 5천 주가 되겠고요. 참고할 만한 청약 건수가 없어서 그냥 10,000건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정 주식 수가 52.5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전원 균등 방식이 적용된다면 모두 동일하게 53주를 배정받게 되겠죠. 그만큼 비례 물량이 조금 줄어든다는 거. 네, 근데 이 부분 전원 균등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걱정되는 게 이전에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원 균등으로 우선 생각을 하고 참여하되 50% 고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도는 일반 등급이면 1억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개설된 계좌에 한해서 청약 참여가 가능하고요. 온라인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고요. 하이투자증권은 125만 주가 배정이 됐고요. 균등 물량은 62만 5천 주인데 청약 건수 2만 건으로 잡으면 균등 수량은 다 똑같이 32주를 받게 되거든요. 이 정도 그냥 참고하시라고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청약 한도는 12만 5천 주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2억 5천만 원까지 청약 가능하세요. 온라인 수수료는 2,000원이 부과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오늘까지 개설된 계좌에 한해서 청약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전 스펙들에 비해서 크게 끌리지 않는 두 스펙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선택지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냥 스펙 재미없다. 둘 다 패스하겠다. 간단히 패스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두 스펙 모두 균등만 참여해 보겠다. 이 경우에는 우선 예상 균등 배정 주식수가 중요하지만 수수료를 생각하면 그렇게 추천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3번, 둘 중에 선택해서 비례까지 해보겠다. 물량을 많이 받는 전략을 써보겠다 하는 분들은 2일차 경쟁률을 체크하면서 파킹 이자하고 비교하는 게 필수입니다. 토스 파킹 이자 정도도 못 벌 것 같으면 그냥 패스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4번, 자금을 나눠서 둘 다 비례까지 청약을 한다. 근데 그렇게까지 할 만한 스펙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둘 중에서 경쟁률이 매우 낮아서 토스 파킹 이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싶으면 그렇다면 비례까지 들어가 볼 생각이고요. 아니면 둘 다 그냥 패스하려고 합니다. 경쟁률이 중요하겠네요. 간단히만 보려고 했는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어요. 빨리 마칠게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내일 다시 만나요.